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이에요. 서울대학교 합격 보시면은 또 서울대학교,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합격 통지서만 뭐 제 그 개인 실에 꽉 차 있습니다. 2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보낸 그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3들은 지금 시험이 끝나고 기말고사 끝났죠. 미리 끝납니다. 그 11월 초에 이미 다 끝나서 지금 해방감을 맞이하고 있죠. 처음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가도 거의 놀죠. 놉니다. 지금 견학 다니고 뭐 단축 수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3인 학생과 또 부모님이 보실 텐데요. 중3 학생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중학교 때의 시간이랑 이제 고등학교 때의 시간은 틀려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불과 뭐 3년 이내에 여러분은 성인이 되죠. 주민등록증도 나옵니다. 어른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이 보살펴주고 어리광 부리고 철없이 지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뭐 중3 다 끝나는 지금 마당에 고1이 되는 마당에 철없이 지내면 안 됩니다. 철없이 지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학교 3학년 같아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아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쟤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막 이러는 거죠.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난 이해가 안 가네?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공부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만큼 제가 듣기에는 철이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 꿈과 또는 현실 또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를 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중3, 중2, 중3인데도 굉장히 철없이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의외로요. 정신을 차려서 지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3, 예비 중3, 예비 고1, 중2도 잘 새겨 들어야 되죠. 이 시기가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의 그 공부 실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굉장히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면 기간도 길죠. 11월 달에 시험이 끝났다고 치면 11, 12, 1, 2,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에 뭐 거의 숙제 자체가 없죠. 그래서 넉넉한 시간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나간 역전의 발판이 지금입니다. 지금 공부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아유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은 문학 이제 고등학교 가면 문학이 많이 나와요. 국어 언어에서.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놔야 돼요. 시기가 없어요. 학기 중에는 뭐 할 게 많으니까 지금처럼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 단편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골라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맨날 핸드폰만 하지 말고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없는 짓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거는 인적 자원. 사실 공부의 힘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기술력이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힘으로 오는 거예요. 수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도 그렇지 않았으면 과학이란 있지 않습니다. 포항제철이 있지 않았고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뭐 이런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많은 공부로 선진국의 그 기술, 또 인문학적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예비 학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들 있죠. 문학은 재미있어요. 딱딱한 것도 있지만 재미있는 거 위주라도 많이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문학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거 하나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알겠죠? 뭐 문제집 같은 거 풀면 좋은데요. 문제집보다 그 문학책을 읽는 게 훨씬 가치 있고 또 저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어죠. 그래서 그 문학책은 뭐 며칠에 한 권씩 읽겠다, 이런 스케줄을 잡는 게 좋아요. 딱 못할 채우더라도 수준에 맞게.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어죠. 영어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영어 0단어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중에는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영어를 하는데 일단 단어의 힘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처음에는 그 영어 단어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힘드니까요.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좀 폭발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문장 속에서 암기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0단어장을 좀 이용해서 날짜별로 조금 정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법을 지금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도 문법 자체를 묻는 문항은 한 개 정도? 많아야 두 개 문장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비중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요 기간 중에 영문법을 뭐 어려운 거 할 필요는 일단은 없고요. 수준에 맞춰서 한 번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당연히 꾸준히 하긴 해야 되죠. 뭐 대입이라는 게, 수능이라는 게 뭔가요? 대학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회화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독해력, 영문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 책 읽기에 그 포켓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최우선입니다. 회화가 아니죠. 고등학교 가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간단한 영문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외워야 되고요. 독해력은 꾸준히 하는 수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수학일 겁니다. 수학.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요.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절대평가 시대 때 부모님들이 계시죠? 80년대 1976년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80 몇 년도까지 그 절대평가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를 지낸 부모님들은 좀 지금 체계를 조금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신 체계를요. 지금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쭉 고등학교 내신 체계가 상대평가였다가 이해찬 그때 그 시대에 한동안 몇 년 동안 절대평가 시대로 바뀐 적이 있어요. 내신이, 고등학교 내신이. 그러다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점수를 막 주니까 문제를 쉽게 내고, 절대평가라는 게 그런 거죠. 내신이 무력화돼서 대학교에서 내신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왔습니다. 상대평가 때는 그 변별력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 같은 경우, 보통 인문계 경우는 평균이 30점대입니다. 30점대. 뭐 특수한 학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서울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가 평균 30점 정도입니다. 30점 정도. 그래서 55점만 넘으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60점대 되면 뭐 내신이 2, 3등급까지 나옵니다. 수학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일반적으로 90점 맞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일반적인 인문계 서울에 있는, 예를 들자면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학교에 가면 원점수 자체가 뭐 40점대 이때로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상. 안 그런 학생들도 있죠. 예외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학은 정석은 별로고요. 개념 원리 있죠. 개념 원리를 사서 그걸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책을 차근차근히, 수와 연산이 1단원에 나오는데요. 그거를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인내심을 갖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개념 원리 2장씩, 3장씩, 뭐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그럼 다시 조정해서
또 이제 몇 장씩. 그래서 개념 원리 한 권을 사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집, 쉬운 문제. 예비 학습 말하는 겁니다. 수학. 쉬운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 말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뭐 어려운 문제집 사도 됩니다. 센수학이나 뭐 RPM이나 이런 것들. 아직은 뭐 저기 고난도 문제집은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수력 충전이라든지 쉬운 문제집, 그 문제집,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서, 개념 원리를 날짜별로 푸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쉬운 예습하기 좋은 그런 문제집을 갖고, 라이트센이 요새 많이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센 또는 뭐 더 쉬운 수력 충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날짜별로 좀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어린애처럼 굴어도 안 되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서울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성취도를 보일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치를 좀 더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다 서울대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일신해야죠. 하루하루 새롭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문학책을 읽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를 사서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거는 스킵해도 됩니다. 예비 학습이니까 예습을 하는 거니까요. 고1 과정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 또 영어 단어장을 사줘서 애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단어장을 조금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크게 좀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세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나 중3이나 즉 예비 고1들 중2, 중3은 꼭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